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수혜주로 수소주가 연일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셨던 범한 퓨얼셀 오늘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범한 퓨얼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비나텍과 함께 소개해드렸던 종목,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범한 퓨얼셀이 오늘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장 초반에 좀 수급이 유입됐던 이유는 골드만삭스에서 수소 투자 공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강한 모습 보여줬고 그중에서 범한 퓨얼셀이 가장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제가 이제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41,000원 언저리까지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는 잠수함용 수소 연료 전지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수소 충전소를 이미 12개를 구축했고 또 11개를 지금 건설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가 또 신재생 에너지고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풍력과 또 태양광과 함께 수소가 다시 한번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골드만삭스에서도 수소 관련돼서 다시 한번 투자 권고 조치를 취했던 만큼 우리가 수소 에너지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좀 시세가 분출되면서 익절 라인대를 조금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36,45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35,0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로 41,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범한 퓨얼셀 지난주 금요일 편입 후 현재 16%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익절가를 35,000원으로 상향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가 개시된다는 소식으로 맞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인 모트렉스 오늘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모트렉스가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함께 가장 대표가 되는 상징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ADAS 운전자 첨단 보조 시스템 관련해서 가장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EU에서 ADAS 운전자 첨단 보조 시스템이 의무화되면서요. 국내 ADAS 종목들이 좀 강하게 받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전일 또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자율주행 사업부를 분사한다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현대차에는 단기적인 악재일 수 있겠지만 국내 대표하는 자율주행 또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관련된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더 호재일 수 있다.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사업부를 분사한다는 거는 더욱더 자율주행 쪽에 사업을 집중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모트렉스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관련해서 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오늘까지도 상승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시세가 분출되면서요. 제가 2차 목표가 언저리까지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14,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렸었는데 오늘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한 17%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익절 라인대를 다시 한번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현재 13,35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12,8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는 15,5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모트렉스는 익절가 12,800원, 3차 목표가는 15,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시원하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 정말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바로 K옥션이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K옥션 하면 또 미술 핵심 품목을 또 이렇게 경매에 뛰어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K옥션 현재 시장에서 6%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7,72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국내 양대 경매사인 서울옥션이 또 맞습니다. 신세계 인수설에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K옥션은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K옥션은 2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옥션은 시원하게 2단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 뭐 오늘 서울 옥션이 이제 신세계 인수가 거의 검토 중이다. 그리고 거의 유력하다라고 좀 보도가 나와주면서 오늘 서울 옥션이 장중에 20% 가깝게 상승에 나와줬는데 결국에 이 미술품 경매 시장이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온라인 경매 1위 업체인 K옥션이 더욱더 시장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그때 200% 무증을 하면서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었습니다. 그 상승폭이 대부분 다 반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하고 오히려 이제 미술품 시장, 경매 시장이 더욱더 확대된다고 했을 때 가장 또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K옥션이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K옥션이 또 작가와 아트 딜러, 갤러리에게 작품을 위탁받아서 판매하는 네. 기업인데요. 또 이렇게 NFT 관련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미술 맞습니다. 시장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아트 테크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2030 MZ 세대 중심으로 최근에 온라인 경매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장률도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방금 정수지 아나운서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서울 옥션과 K 옥션이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세금적인 혜택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예전에는 이제 부자들만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최근에 젊은 층에서도 이제 최근에 미술품 경매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뭐 그리고 취득세와 보유세도 없기 때문에 세금적인 혜택도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내 경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바로 이제 K옥션입니다. 그래서 서울 옥션과 양분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 1위, 미술품 경매 관련된 매출 비중이 한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미술품 경매 같은 경우는 61%, 판매는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세계가 이제 오늘 국내 최대 미술품 경매 업체 경쟁사죠. 서울 옥션을 지금 인수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가지고 주당 한 4만 원 정도로 한 2,600억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인수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신세계가 이제 서울 옥션을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시장, 미술품 경매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하이엔드 예술품과 또 하이엔드 주얼리 분야를 진출하기 위해서 서울 옥션을 인수하는데 K 옥션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00% 무증하고 나서 100%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그 상승폭이 대부분 다 이제 반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라인 넥스트와 함께 NFT 기반 미술품 유통 시장도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술품들을 NFT화해서 판매하고 있고 또 국내 온라인 경매 미술품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K옥션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신세계까지 이렇게 미술 시장에 뛰어들면서 네. 앞으로 미술 시장에 대한 열기는 더욱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폭발적인 수익률을 보였던 K옥션. 그러면 맞습니다. 이번에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나서 아마 5월달, 6월달에 정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종목인데요. 그 상승폭이 다 반납하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6,8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8,300원, 2차는 9,0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K옥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8,300원, 2차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8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2단을 넘어서 3단까지 시원하게 달려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정말 제가 예전에 이제 수소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표 종목으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범한 퓨얼셀과 또 비나텍 후속주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역시 수소 관련주로 오늘 네. 시장에서도 4%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69,7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속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네. 특히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이후에 수소주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효성중공업은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효성중공업은 1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은 안정적인 1단을 네.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안정적인 종목이고요. 또 효성그룹이 이제 탄소 중립의 협의체에도 등록한 기업이 효성그룹이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ESS, 뭐 스마트 그리드, 또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수소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가장 집합체 같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도 이제 시장 여파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끝마친 상태인데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돼서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효성중공업이 또 이번에 영업이익을 421억 원을 달성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되고 네. 있는데요.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점유율 27.5%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효성그룹이 2023년도까지 글로벌 기업 린네와 함께 에카수소 공장을 건립하고 국내에도 30여 곳에 30개의 예카수소 충전소를 세울 예정이다라고 발표했는데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효성중공업의 앞으로의 어떤 그 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풍력 발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증속기와 발전기도 자체 기술력으로 좀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풍력과 태양광 관련 종목으로도 같이 부합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뿐만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 미래 전력망 관련된 핵심 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같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효성중공업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지금 영국의 배터리 기업 인비니티와 협업을 통해서 ESS 사업에 지금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ESS가 뭐냐면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태양광과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어떤 이 날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태양광도 꾸준하게 에너지를 공급받기 어렵고 풍력 또한 바람이 세차게 불어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그 에너지를 모았다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마다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력 인프라에는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스마트 그리드와 그리고 ESS 전력 인프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의 사업을 다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970억 규모의 6월 달에도 남아공의 ESS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기업이 효성중공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매출 성장이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건설 부분 또 중공업 부분도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최근에 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 대책에도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고요. 실적 정상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4.5%가 증가하면서 꾸준한 실적 성장이 이어지는데 오히려 올해 하반기에 다시 한번 건설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의 어떤 실적 성장과 또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들은 결국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두 번째 종목으로 효성중공업을 가져왔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모멘텀만 들어봐도 굉장한데요. 또 맞습니다. 이렇게 범한 퓨얼셀과 비나텍의 후속주로 말씀해주신 네. 만큼 가격 전략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수소주가 최근에 고공행진을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뭐 다른 범한 퓨어셀과 비나텍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막 강력하게 나오기엔 좀 제한적인 종목입니다. 다소 좀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다만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직전 고점 라인대를 좀 강력하게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추세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62,0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좀 가져왔습니다. 62,500원 또는 63,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77,000원 돌파 시에 83,000원 라인대로 2차 목표가를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은 손절가 62,000원, 1차 목표가는 77,000원, 2차 목표가는 8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끝난 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밤 9시 30분에 오늘 시장은 약간 약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최근에 단기 랠리가 나와준 이후에 약간의 숨고르기 양상이 나와주고 있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저점 매수 찬스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확실한 종목들,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또 메타버스 강연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2시와 오늘 밤 9시 30분에 또 이제 MBN골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 9시 30분과 이번 주 토요일 2시 메타버스 강연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